한국 축구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아시아의 발롱도르라고 부르는 AFC 올해의 국제 선수상이 있습니다. 이 시상은 1년마다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아시아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역대로 보면 손흥민이 휩쓸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3년까지 총 4차례나 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2015년에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리그 11골을 포함해서 시즌 17골을 터뜨리면서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했고, 그해 여름에 토트넘 스포로 이적했습니다. 2017년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4골을 넣으면서 아시아 선수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고, 2019년에는 토트넘을 구단 역사상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상식이 취소된 이후에 2024년에도 수상했었는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했던 때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야말로 손흥민의 시대였고, AFC 국제선수상은 손흥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못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2022년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김민재가 받았습니다. 당시 김민재 상황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여름에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떠나서 이탈리아 세레이의 명문 나폴리로 이적했는데, 이것은 김민재의 첫 빅리그 입성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민재는 이적하자마자 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전임자였던 칼리드 쿨리발리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나폴리가 무려 33년 만에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벽 그 자체였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세레이 올해의 수비수 상까지 받으면서 유럽 전체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발돋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도 세웠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재도 리그 우승이라는 위협에 이어서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은 정말 대단하고 가슴 벅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팀 성과와는 별개로 특히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더 높은 무대에서의 우승 트로피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에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최고의 무대에서 항상 무언가 한 걸음이 부족하다는 갈증이 남아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어서 이강인이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쌓아올린 대한민국 선수의 위대한 계보를 단 1년의 공백도 없이 이강인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강인은 2024-2025 시즌에 프랑스 최고의 구단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전 49경기 출전해서 7골 6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반기 활약은 더욱 눈부셨죠. 소속팀 PSG는 창단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서 프랑스 리그왕 우승, 쿠프 드 프랑스 우승, 트로페 드 샹피언까지 모두 우승하면서 쿼드러플, 즉 4관왕이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강인의 경쟁자였던 일본의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다드의 공식전 52경기 7골 4도움, 이란의 메디 타르미는 인터 밀란에서 43경기 3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압도적인 팀 커리어를 달성한 이강인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AFC는 우승 성과에서 앞선 이강인을 수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강인이 어떤 선수인지 이강인의 업적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발렌시아 시절 외에 거의 실패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발렌시아에서의 시간을 실패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2011년 10살의 나이에 스페인에 건너가서 발렌시아 유소년팀을 입단했고, 2019년에는 8천만 유로 약 1,100억 원의 바이어 조항과 함께 1군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 데뷔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이강인에게 발렌시아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강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정종현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에서 이강인은 2살 어린 막내였지만 팀의 에이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날카로운 왼발 킥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준우승 신화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대회 최우선 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폴 포그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거쳐간 이 상을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마요르카로 이적해서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소년 가장이자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22-23 시즌에는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라리가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의 2차전에서는 교체 투입 1분 만에 조규성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고,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는 코너킥으로 김영권의 동점골을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팀에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최근 A매치 활약에 대해 영국의 매체 트리뷰나는 이강인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PSG에서 시즌을 강력하게 시작한 이강인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파라과이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다. 네. 이처럼 이강인의 커리어는 성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강인의 재능과 잠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여러 빅클럽들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라이브는 빌라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빅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강인에게도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그때 그 후폭풍이 있었던 점입니다.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고 평가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아시안컵이 돌아옵니다. 대표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이 미국으로 이적한 이상 어쩌면 우리는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더 오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아시안컵은 더욱 특별합니다. 네. 이강인 AFC 올해의 선수상 축하하고 손흥민과 함께 월드컵도 8강, 60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길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